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의학 정보와 또 최신 의료 지견 등을 소개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던 낭종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척추 라이브를 하면서 후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거 병변으로 보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는 병일 수도 있고, 예전엔 굉장히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못 만났던 병인데 최근에는 정말로 영상 진단 장비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수술적 기법이 좋아지면서 후관절 낭종이 새로운 어떤 척추 질환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관절 낭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후관절 낭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뭐라 그럴까,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갑자기 주제로 들어가서 강의를 막 늘어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67세 남자 환자분이 찾아오셔서 진료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왼쪽 엉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러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 너무 아파서 오신 거죠. 네. 왼쪽 엉치하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은 내원하신 거예요.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증은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왼쪽 엉덩이 그리고 다리 통증이 있고, 주사 치료 등을 했는데 효과는 없다고 그랬고 1년이 좀 넘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특정 자세나 혹은 동작에서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후관절 낭종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이런 증상과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아픈 건 아니에요. 막 엉덩이 다리가 막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 한다, 한 걸음도 못 걷는다, 이 뜻은 아닌데, 괜찮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번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건 아닌데 싶거나, 아니면 정말 꼼짝달싹하기 힘든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찌어찌 이렇게 자세를 바꿔보거나 하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병이 진단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아픈 통증이 생기는데 그렇죠? 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세요. 이분도 잘 지낼 때는 갑자기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또 한 번 아파서 또 며칠 가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통증이 시달리킨 적도 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찾아온 거고,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과거력이 있기는 했어요. 뭐냐면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1년 전에 요추 4-5번의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구멍을 한 개만 뚫어서 하는 단일곡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당시에는 1년 전에 요렇게 4-5번의 협착증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에 어렴풋이 낭종이 하나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요게 이제 신경을 누르는 걸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4-5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4-5번을 중심으로 한번 치료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협착증 진단받고.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해 가지고 이 내시경을 이용해 갖고 감압술을 한 거죠. 4번, 5번에는 협착증이 원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정강이 발목까지 통증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 3-4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4번이 눌리는 거다. 그래서 앞쪽 허벅지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앞쪽 허벅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4-5번 증상이 아니다. 지금은 5번 신경 증상이어서 그 부분만 감압술을 하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내시경 감압술을 받았는데 환자분께서는 이게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하셨던 주치의가 "4-5 번은 잘 되어 있다. 잘 넓혀져 있는데 3-4 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원인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께서는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똑같으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두 군데 더 찾아가셨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 3-4번 후관절 낭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흔들거려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유압술처럼 핀을 고정하지는 않지만 이 뒤에 있는 척추 돌기를 묶어 줘서 해 주는 재건술 같은 수술을 받으면서 연성 고정술이죠. 고런 걸로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병원은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4-5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 어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시술을 한번 받아보면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의사들마다 이 의견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원래 주치의는 현재로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환자의 증상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라고 그랬고, 어떤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또 찍었는데 그때서 이제 "약간 이 후관절 낭종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사 치료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사 치료를 맞고 쪼끔 나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오히려 더 아프기만 했던 거죠. 약간 "낭종의 사이즈는 쪼끔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3-4번 후관절 낭종, 지금 보시면 MRI 상에서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후관절 낭종이라 그러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척추에는 이렇게 후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절에 요렇게 혹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대부분 동그랗게 생깁니다. 아니면 약간 사이즈는 쪼끔씩 다를 수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황색인대에 연결돼서 후관절의 뒤쪽 관절, 척추 관절이죠. 여기에 일부분에 이렇게 혹처럼 드러나는 것을 바로 후관절 낭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야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얼마나 수술을 하면 나아지실 수 있습니까? 후관절 낭종 수술을 하면." 그랬더니 이게 이제 4-5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한 병원에서는 50%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고, 한 병원은 한 60% 정도 이야기한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일이 불편할 때가 많으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병원은 "나는 아플 때는 또 상당히 아픈데 어떨 때는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직 손대지 말고 지켜봐라. 저게 물혹 같은 거니까 빨리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환자분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통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라고 하고 내원을 하셨어요. 내원하셨는데 이게 후관절 낭종이 약간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의사들끼리 모여서 컨퍼런스 같은 걸 해도 이야기가 좀 나뉠 때도 예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기법이 발달하고 내시경 수술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후관절 낭종은 척추하는 의사라면 대부분 이게 가장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후관절 낭종이 통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까 전에 3-4번 신경에서는 4번 신경이 눌린다는데 이 환자의 증상은 5번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3-4 번에서 생긴 후관절 낭종이 원인이 될 수 있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 후관절 낭종은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냐면은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낭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손톱 같거든요. 실제로 제거하는데 만져보면은 그런 것들이 신경을 건드릴 때는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거친 부분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참지 못하는 통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MRI를 찍을 때는 똑바로 누워서 찍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위치가 약간씩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 위치에 있지만 내가 허리를 구부릴 때라든지 움직일 때는 조금씩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위의 신경 자극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특정 자세에서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입안에 뭔가 낀 거죠 약간. 그러면 우리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걸 빼내지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뭔가 단단한 조직이 신경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지속되고 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0 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제가 관절 후관절 낭종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 보셨는데도 지금 이렇게 불편하니 이걸 제거하면 통증이 없어질 테니까 한번 "제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MRI 찍어 본 거예요, 또 한 번 더. 왜냐하면은 내시경 수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보시면 사이즈가 더 증가했죠. 예. 이게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은 안에 후관절 낭종 내에 이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통증의 빈도도 그리고 한번 통증이 오면 지속되는 기간도 또 시간도 그리고 정도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는 게 바로 후관절 낭종이에요. 사이즈도 4 밀리에서 9 밀리로 증가됐고 신경 압박도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세 현미경으로도 제거가 가능하고요. 내시경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단일공 내시경, 어떠한 형태들의 내시경도 제거가 가능한데 후궁절제술을 한 다음에 그 황색인대와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황색인대와 함께 낭종 제거술을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내시경 수술 중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요 부분이 일부 제거가 되고 남아 있는 황색인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노랗게 되어져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낭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경인 거예요. 원래는 황색인대가 이렇게 덮고 있고 후관절과 후궁뼈가 덮고 있는데 그건 이미 제거한 다음이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황색인대를 일부 제거하고 나서 낭종 부위를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도려내서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여기가 황색인대이고 요거는 낭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동그란 건 뭐냐면은 낭종 내의 혈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졌는데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을 누르게 됐고 그 안에 혈종까지 동반되면서 압박이 거세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보시면 요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완전히 제거가 돼 가지고 요렇게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요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는 것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4 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종 자체가 솜톱처럼 껍데기처럼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협착 디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3-4 번이라 하더라도 5번 신경과 같은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후관절 낭종은 요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후관절 낭종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강의를 정리하고 금방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하이 님도 땡수님 님도 박미숙 님도 빠니보드 님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금방 후관절 낭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관절 낭종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니까 아주 짧고 굵게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후관절 낭종이라고 말했으니까 그전에 낭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 척추에 혹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강의였죠. 지난 강의인데 낭종은 물혹이라고 의사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물혹이라고 설명하는 게 올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올바른 설명은 아닌데 저희도 이걸 한글화하면서 이게 낭종은 한자어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혹이란 말이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혹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체내 주변 조직과 분리된 주머니 조직,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다 낭종이라고 그래요. 낭이란 말은 뭐냐? 바로 주머니를 뜻하는 거고 종이라는 건 뭐냐? 종개인 거예요.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모양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구관절 낭종은 대행성 질환이지만 종양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낭종은 발생할 수 있고 생기는 위치도 다양해서 갑상선에 생길 수 있죠. 그냥 선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것도 있고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매우 다양합니다. 후관절 낭종은 허리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 보면서 후관절 낭종은 거의 다 허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서 경추, 목에 생기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손에 꼽았던 것 같고 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등은 오히려 골화증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낭종은 지금까지 등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허리에서 발생하게 되고 허리에서도 주요하게 생기는 협착증 디스크랑 비슷한 위치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퇴행성 질환이고요. 조직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활액막 낭종, 시노비얼 시스트랑 결절종이라고 하는 갱글리언 시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손발에 생기는 요런 동글동글한 것도 결절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에 우리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프지는 않은데 터트려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고 불편해요. 막 건드려져서 이러는 경우도 있고 손목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팔꿈치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다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종양은 아니고요. 인대나 힘줄이나 혹은 활액낭의 일부분이 부풀어 오른 조직인 거예요. 하지만 척추에서는 활액낭종이나 결절종이나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후가 같기 때문에. 팔다리에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관절과 힘줄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술적 치료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지만 척추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니 위치를 가지고 후관절 낭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활액낭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황색인대랑 붙어 있기 때문에 황색인대 낭종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양하게 서 있지만 후관절 낭종이 그래도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서 파세시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98년도에 저희 대한신경외과 저널에 실린 건데 충계학회 포스터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 허리에 생긴 바로 후관절 낭종, 활액낭종을 이야기한 건데 증례 보고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드문 질환으로 생각했어요. 이 98년도만 해도 이야기할 때 얘가 굉장히 적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좀 다른 조직으로 생각했고 현미경하에서 수술을 할 때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감압술을 하다 보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생님들이 '아 얘는 약간 일반 협착증 디스크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다르구나.' 이걸 알면서 최근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매우 오래돼서 1880 년도에 부검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1950 년도 70 년도부터 증례가 발표되고 신경근 압박을 하는 것들이 기술되고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연구에 따라서는 다양하기는 한데 2.3에서 많게는 6.5, 크게 보고되는데 8에서 10% 가까이까지도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고 한 전체적으로 50%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근데 대체적인 연구나 추가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는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학적인 결과들은 주로 허리, 요추 4-5 번이나 3-4,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쪽 편측으로만 오고 50 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남녀의 성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황색인대에 붙어서 후관절과 연결되어지는 활액낭종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는 협착 디스크랑 똑같습니다. 원리는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서 자극을 주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스크는 생기는 위치가 바닥에서 생겨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근을 선택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생기는 위치가 이 신경근이 신경 뿌리가 돌아가는 위치로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후관절 낭종은 이 생기는 위치가 디스크처럼 바닥에서 생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생겨서 내려가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의 주행상 원래 주행하는 그 레벨에 있는 신경이 가장 바깥쪽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3 번과 4번 사이에는 4번 신경이 바깥쪽으로 흐르고 5 번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위에서 생겨서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니까 이 4번 신경 뿌리병증이 아니라 하위 레벨인 5번 신경이나 천추 1번 신경 뿌리병증을 충분히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낭종은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게 레벨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생겨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환자나 자세에 따라서 갑자기 발생하는 간헐적인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요 후관절의 일부분이 손상을 가지게 돼서 결손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고 굳은 살처럼 형성되고 증식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아까 전에 저희 증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내부에 혈종이 동반돼서 외상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외상이 단독 요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몇몇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하고 강의를 마무리 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환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60대 여자 환자분이고 타병원에서 풍선 시술이나 주사도 맞았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낭종이 있죠. 조그만한 게. 아프면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제거가 좋을 거고요. 81세 남자 환자분이죠. 이분도 신경 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았는데 효과는 없죠. 낭종이어서 받아봤어요. 근데 3 개월 정도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료 원칙은 일반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과 같습니다. 약이나 주사, 신경 차단술, 시술 등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술은 거의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안에 들어가서 시술이라는 건 제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시술은 내시경이 아니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항상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카테터 시술이라든지 경막의 내시경이라든지 아무튼 경막의 카테터 시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이게 제거되지는 않고 약물로 씻어내는 거잖아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사를 맞았을 때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나 협착증은 그래도 좀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10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70-80%는 그래도 좀 효과를 보이다가 점점 짧아지면서 수술 쪽 치료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효과가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 쪽 치료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좀 일관성이 있는 약간 비슷한 성향을 띠는데 후관절 낭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떠냐면 어떠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50% 절반 정도는 정말로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치료하고 더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은 오히려 역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제거를 한다는 건 수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술은 개인적으로는 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관절 낭송은 자연제 흡수가 좀 어렵고 단단한 조직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카테터 시술보다는 증상을 충분히 본 후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후관절 낭종은 대행성 질환이고요. 주로 허리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통증이 시작돼서 너무 아프다가도 좀 또 나아졌다가 또 나의 자세와 움직임 이런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보존적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자극을 일으켜서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아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상태와 상황을 보아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직을 손상 없이 떼어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후관절 낭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강의였습니다.